네, 여러분 2부에서는 여러분들께 이제 구체적으로 교재를 활용해 갖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 일단 교재 선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오늘 선정된 교재는 웃으실지 모르는데 이 네. 교재. 네.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군맘 TV. 교재를 만들 때 어느 교재든지 간에 굉장히 성의 그리고 뭐 열정 그리고 정확성, 네. 또 뭐 좋은 점 이런 거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책을 써보다 보니까 특히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교재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교재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 네. 부모님들이 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알고 네. 싶은 분들이 조금 계시니까 더,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저희 세 마리 토끼 잡는 초등 독해 교재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수 네, 있겠는데요. 두 가지. 네. 네, 첫 번째는 3단계로 체계적인 독해 학습이 가능하다.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가정에서 쉽게 홈스쿨링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 이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네. 저희 엄마들이 미치거든요. 그렇죠. 네, 코로나로 특히 학교 선생님이 해주시던 역할 엄마들이 다 맞습니다. 요새 어머님들 많이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3단계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네네. 오늘 참 일부에서도 그렇고 숫자 3 참 우리 좋아요. 참 한국 사람들. 좋아합니다. 네. 3세판. 네. 자, 세 가지 네네. 뭘까요? 저희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사실 독해 학습을 하고요. 사실 독해 학습. 두 번째 단계는 추론 독해를 하고요. 추론. 네,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독해를 합니다. 아, 문제 해결 네, 독해. 단어가 조금 어렵죠. 네, 어려워요. 어렵죠. 네.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독해는요, 우리 문종 중에서 비문학. 비문학. 네, 비문학 내용들입니다. 정보성을 전달하는 글이나 사실적인 글의 내용들을 독해 학습을 하는 것들이 바로 사실 독해라고 합니다. 사실 독해라고 그런 합니다. 내용들을 학습을 하고요. 네, 2단계는 추론 독해인데요. 추론 독해에서는 문학적인 내용, 글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독해 학습을 하는 걸 뜻하고요. 마지막 3단계가 중요한데요. 바로 문제 해결 독해입니다. 그렇죠. 이제 첫 번째가 네. 비문학을 접근하고 네. 우리 비문학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빡빡하고 어려울 그냥 수 쉽게 있어요. 생각해서 네. 지식이에요. 유튜브 뭐냐? 이런 사실적인 사실적인 내용, 네, 뭐 맞습니다. 이런 거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고전 문학부터 시작해서 그쵸. 이런 문학. 네. 세 번째는 결국 1번, 2번 다 알면 뭐예요? 몸 풀면 그만인데. 그렇죠. 세 해결할 수 번째, 있는 해결 능력. 능력. 맞습니다. 저 이 아이 잘한 거 맞죠? 너무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구성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제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네.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요. 네. 매일 3장씩만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끝입니다. 네.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죠. 매일 3장씩만요? 네, 저희 교재가 네. 3장씩만 학습을 해도 학습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만큼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말인즉슨 많은 분량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네. 매일 3장씩 꾸준하게 습관화해서 맞습니다. 누적해서 학습을 해야지만 이 문해력이 좋아진다는 얘기겠네요. 네, 필요한 부분 요소별로 매일 꾸준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너무 있습니다. 초간단하긴 한데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준별이라고 좀 네.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학습 수준에 맞춰서 교재 선정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재 자체가 교과와 연계된 학습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각 초등 학년과 학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아이 학년과 학기에 맞는 교재를 선택해서 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작아서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기에 보면 초등 1-1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아마 1학년 1학기일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뭐 누구나 흔히 당연히 1학기 때 1학기를 풀지 수학 네. 1학기 때 1학기 풀지 뭐 선행학습으로 2학기부터 하진 않지 않냐라고 네. 얘기를 할 건데 네. 그러면 교과와 연계를 맞춰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왜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가지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요, 교재 안에서 지문을 풀 때는요, 전문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아이가 문제를 풀다가 내가 이거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비슷한 지문을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확장 학습이 가능하고 나 이거 안에 좀 자신감도 생기겠죠. 네, 그렇죠. 무엇보다 아이들은 자신감이 생길 때 학습에 대한 욕구도 폭발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네. 정말 중요한 거죠. 어머님들도 눈 깜빡하시면 안 된다는 네, 사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네. 됩니다. 네, 뭐냐, 바로 티칭법이죠. 티칭법, 네. 지금 이거 들으시려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거든요. 그쵸. 가장 중요하고 네.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티칭을 해줘야 되는지를 실사례를 들어서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지금부터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교재를 예시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여러분, 초1부터 6학년까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습으로의 변화가 가장 심한 초3 교재를 제가 좀 부탁드렸고요. 네. 그 교재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재는요, 초등 3학년 1학기 C1 교재인데요. 파트 1, 2, 3, 4 중에 사실 독해 문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파트 1 사실 독해 주제는요, 설명문을 읽는 경험 찾기입니다. 그 주제를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워요, 벌써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교재는 먼저 이 내용을 쉽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념 톡톡이라는 1단계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1단계가 개념 톡톡. 네, 여기에서는요, 설명문이라고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뭐 퀴즈라든지 색칠하기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아, 설명문이 뭘까? 설명문에 있는 경험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워밍업하는 단계라고. 그냥 제가 물핀만 봐도 네네. 꼭 보드게임 하듯이 그쵸. 재밌게 되어 있어요. 게임처럼 재밌게 구성이 되어 이거 있죠. 공부가 맞아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가 가장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학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게임으로 접근하는 것 같으니까 네. 부담 없이 엄마 나 해볼게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옆에서 우리 아이 잘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되는 단계. 네, 개념 톡톡에선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작업이 다 끝난 후에는 오른쪽에 주제 탐구라고 있습니다. 네, 주제 탐구. 네, 주제 탐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설명하는 글에 대한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부족하다면 어머님께서 이 글을 읽어주시면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공부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초3까지는 네. 그래도 부모님의 도움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4학년부터 우리가 자기 주도적으로 좀 학습을 맞습니다. 하고 네, 네. 어머님도 좀 귀찮더라도 확실히 좀 도와주실 수 있고 네. 이건 그 도움을 그냥 내가 돕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뭔가 어머님도 맞습니다. 어떤 바이블이 있어야 되는 네네네네. 거니까. 네. 네. 다음에 이제 개념 톡톡에서 개념을 잡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할 건데요. 바로 두 번째 단계는 독해력 활짝입니다. 독해력 활짝. 활짝 열렸죠. 이제 활짝. 본격적으로 독해를 시작하겠다. 네. 이제 긴장을 해야 되겠네요. 네, 조금 긴장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처음부터 긴 문장을 읽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나 안 할래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하더라도 그쵸. 두꺼운 책 주면은 안 읽으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한 장 주면 읽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개념이네요. 네, 처음에는 좀 단문의 짧은 글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더 좋은 게요. 왼쪽에는 유형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오늘은 어떤 유형의 문제를 푸는지 어머니도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왼쪽을 읽고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보라색으로 색깔이 들어간 네. 부분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해주고 싶으신 너무 좋은 거예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 문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단어들입니다. 네, 포인트 이 단어들. 단어만큼은 꼭 알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모르는 단어일지라도 전체 문장을 읽고 그 다음 단어를 체크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바로 그 부분은 이제 긴 호흡의 문장을 읽을 때. 긴 호흡의 문장을 읽을 때 그런 방식이 효과적이지만 지금은 문제를 풀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 단어를 알아야 아이들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평소에는 긴 호흡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 그런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것을 문제로 접근했을 때는 스킬을 기를 때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플러스 알파 단계가 된 거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핵심 단어를 먼저 짚어주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저 뭐 하나 확실히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제목부터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쵸. 저희 조카들도 이모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머님들께서는 팔짱 끼고 풀어봐
하면 그렇죠. 아이는 더 못 풀어봐. 풀죠. 그럼 절대 못 풀어요. 네, 어머니들께서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문장 내용보다 사실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쵸?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문제를 풀리도록 해주시고요. 문제를 다 푼 후에 이 문제에서는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에 그치지만 여기에서 꼬리 문제를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꼬리 문제요? 네. 어떤 거가 꼬리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면은 애국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담은 노래다. 그러면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 뭐 나라를 위해 싸운 위인들도 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문장에서 요구하는 문제만 풀지 말고 어머님께서 추가적으로 꼬리 문제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학습이 된다는 점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진짜 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보통 부모가 귀찮아서 너 풀어봐 이러고 넘어가면 아이들은 푸는 신용은 하지만 사실 알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매니저님께서 얘기해 주시듯이 꼬리 문장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합쳐지면은 뒤에 이제 장문으로 가는 문제도 풀 수 있는 게 거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장문으로 넘어가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쵸? 네, 이제 활짝에서 아이들이 좀 문제 푸는 스킬을 익혔다면 자신감 이제 얻었으니까. 네, 이제 한번. 쑥쑥에서 훨씬 더 실력을 올려야겠죠. 쑥쑥은 훨씬 더 굉장히 글밥이 많죠. 아니 그래서 뒤에가 독해력 쑥쑥이 타이틀이군요. 쑥쑥입니다. 아니 네. 저는 앞에는 왜 이렇게 활짝이고 뒤에는 쑥쑥이지? 이제 의미를 이 의미를 네. 이해할 것 같아요. 아 이게 다 스토리텔링이 있었군요. 그쵸. 단계별로. 네. 네, 활짝에서 잘했다면 쑥쑥도 잘할 수 쑥쑥 성장하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진짜요? 저 보는 순간 걱정이 엄청 되는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긴데?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보시면 글의 괴간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왼쪽에 있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서는 네. 낱말에 대한 어떤 네. 설명이었지만 이 쑥쑥에서는 이제 개갈들이 그쵸.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지 중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가요? 그렇죠. 문단도 많아지기 때문에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도 설명이 되어 있고 글의 특징, 종류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와 한번 글의 종류와 특징을 아이와 함께 학습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근데 문제를 푸는 방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지문을 읽는 방법도 있고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방식도 있는데 저는 학창 네. 시절에 지문부터 보고 문제를 풀었는데 네, 그게 네. 정답 아니었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네. 없구나. 네. 그럼 아이 성향에 따라서. 그쵸.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훨씬 더 아이가 잘하는 방법으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주면 좋은지 조금 네.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여기 보시면 해당하는 문제 아래 조그만한 네. 이해, 어휘, 이해,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1번에 대한 문제는 이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설명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대상은 바로 핵심 단어겠죠. 네. 여기 이 문장에서 말해주는 핵심 단어를 네. 찾아가는 스킬을 그쵸. 익힐 수 있는. 만약에 아이가 이 문제를 틀렸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네.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풀 우리가 수 아까 있도록. 이제 책을 읽을 때 단어를 몰라도 쭉 읽고 네. 이제 그 단어를 찾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쵸. 다 읽었던 이유가 네.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했던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문제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틀렸던 문제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여기 밑에 여기는 이해 부분, 어휘, 이해, 문제 해결 이렇게 핵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지도하시기에 훨씬 더 용이하시겠죠. 진짜 용이할 것 같아요. 그냥 문제만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게 답을 찾아야 되는 개념으로 갈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여기서 이해를 시키는 그쵸. 어휘를 이해시키는 거를 아이에게 내가 지도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휘를 어휘? 충분히 그쵸. 찾아야 되는 부분. 네네네.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이해 포인트를 얘기해 줄 때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훨씬 더 네. 정확하게 지도를 해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굉장히 섬세하게. 네.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 맞아요. 아주 책이 잘 나오네요. 네, 저희가 정말 심혈을 다해서 네.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내년 초등 학부모가 제가 되는데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걱정을 안 걱정 해도 안 될것 하셔도 같아요. 됩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심층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셨고요.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시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고 그렇게 해요? 알겠어요 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라면 이 영상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답변 네, 드리도록 답변 하겠습니다. 드릴 수 있도록 또 네. 제가 영상을 촬영할 테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학습을 하는 부모의 모습을 저학년 때는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